이건 사기일지도 모른다. 독일 유엔 평가관은 보고서를 던지듯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탄소 15만 톤을 감축했다고요? 말이 되나요? 수치 하나하나가 너무 완벽했고 오히려 수상했죠. 그녀는 결국 보고서 한 장을 들고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작이라 확신했던 데이터는 진짜였고 현실은 보고서보다 더 대단했죠. 그날 유엔은 한국을 지구를 구한 나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작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을까요? 저는 헬레나 크라우스입니다. 36살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죠. 지금은 유엔 기후기구에서 기후감축사업 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로 또 하나의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표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이 탄소 15만 톤을 감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보려 했어요. 이런 보고서는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15만 톤이라니요. 작은 스타트업이 달성하기엔 터무니없이 큰 수치였어요. 저는 즉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한 줄씩 읽어가며 검증해 보았죠. 첫 번째 문제는 계산 방식이었어요.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전기 오토바이의 탄소 배출량 차이를 계산한 부분인데 수치가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감축 기간이었어요. 불과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저는 동료 마르쿠스에게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독일 환경부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에요. 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헬레나, 이 숫자들이 맞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너무 완벽해 보이지 않나? 바로 제가 느낀 감정이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숫자 같았어요. 보고서 속 회사 이름은 베리워즈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이 회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홈페이지는 깔끔했지만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직원 사진을 보니 모두 젊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분명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규모의 탄소 감축을 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상사인 요하네스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요하네스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유엔에서 20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어요. 국장님, 이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숫자가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요하네스는 안경을 벗고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5분 정도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헬레나, 만약 이게 조작된 자료라면 큰 문제가 될 거야. 유엔의 이름으로 탄소 배출권을 승인해주는 건데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되면 우리 기구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어.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실제 돈이 움직이는 시스템이거든요. 만약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승인을 해준다면 전 세계 탄소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분석했어요. 계산식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참고 자료들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요.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요하네스 국장에게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헬레나,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서류상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탄소 배출권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만약 이게 정말 사기라면 유엔의 체면이 깎입니다. 반대로 진짜라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례일 수도 있어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캄보디아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베리워즈의 사업 모델, 기술적 검증 결과, 현지 운영 상황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특히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감축량의 정확성을 입증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후 일주일 동안 추가 검토가 이어졌어요. 다른 평가관들도 제 보고서를 검토했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했습니다. 모든 검토 결과는 긍정적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유엔 기후기구 회의실에서 최종 승인 회의가 열렸어요. 요하네스 국장을 비롯해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베리워즈의 탄소 감축 사업을 공식 국제 탄소 감축 사업으로 승인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유엔의 공식 인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베리워즈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민수 대표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들에게 유엔 승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젊은 창업가들이 만들어낸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곰곰이 따져보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적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내에서도 계속 보고서를 들여다보았어요. 과연 이 작은 한국 회사가 정말로 15만 톤의 탄소를 감축했을까요? 아니면 교묘한 사기극일까요? 비행기가 프놈펜 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요. 프놈펜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울려대며 지나갔어요. 대부분이 낡은 내연기관 오토바이였죠. 매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베리워즈 현지 사무소는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간판도 그리 크지 않았어요. 첫인상으로는 15만 톤을 감축한 회사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지 매니저인 김태우 씨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헬레나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보여주겠다고? 뭘 보여준다는 건가? 김태우 씨는 저를 건물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전기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흰색 바탕에 녹색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한번 타보시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줄은 알지만 업무 출장에서 직접 타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로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켜자 조용한 전자음만 들렸습니다. 내연기관 오토바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태우 씨가 뒤에 타고 길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도로로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기저기서 똑같은 전기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 대 정도인 줄 알았는데 10분을 달리는 동안 수십 대를 봤어요. 이게 다 베리워즈 오토바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만 2,0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어요. 2,000대라니요. 보고서에서 본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 오토바이들이 정말 매일 운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를 위해 임시로 동원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태우 씨가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었어요. 배터리 교환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충전 시간이에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니까 실용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베리워즈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고 했어요.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충전이 아니라 교환이에요. 교환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배터리 스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벽면에 녹색 불이 켜진 배터리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직원이 저희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현지인이었어요. 그는 능숙한 동작으로 오토바이에서 배터리를 빼내고 새 배터리를 끼워 넣었습니다.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태우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배터리를 사는 게 아니라 구독하는 방식이래요. 월 사용료를 내면 언제든지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똑똑한 방식이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의 가장 큰 장벽인 충전 시간과 배터리 비용을 한 번에 해결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이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대체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목적지는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베리워즈 본사 건물 2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대의 모니터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점들이 가득했어요. 저게 뭔가요? 실시간으로 운행되고 있는 오토바이들의 위치입니다. 각 오토바이에 GPS가 달려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운행하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기술팀장이라고 소개받은 이준우 씨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각 오토바이의 운행거리, 속도, 배터리 소모량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된다고 했어요. 그럼 탄소 감축량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 대비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화면에서 숫자들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일일 감축량, 주간 감축량, 월간 감축량까지 모든 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직접 검산해 보았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고서의 숫자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차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나요? 이준호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거든요.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처음에 품었던 의심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었거든요. 베리워즈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아본 후 저는 호텔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봐야 했습니다. 첫째, 전기 오토바이들이 실제로 운행되고 있었어요. 둘째,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셋째, 데이터 수집과 계산 방식이 과학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제 초기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베리워즈 본사에서 창업진들을 만났습니다. 대표인 박민수 씨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옆에는 기술이사 정현우 씨와 마케팅 담당 김소영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보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이 프로젝트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라서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이런 성과가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정현우 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베리워즈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업 모델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두 가지입니다. 높은 초기 비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이에요. 저희는 이 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초기 비용 문제였어요. 베리워즈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대신 리스로 제공했습니다. 월 사용료만 내면 오토바이를 쓸 수 있게 한 거죠.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 연료비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김소영 씨가 계산기를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기존 오토바이는 한 달에 연료비로 $80 정도 나갑니다. 저희는 오토바이 리스비와 배터리 구독비를 합쳐서 $60예요. $20가 저렴하죠. 단순한 계산이지만 강력한 논리였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돈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 충전소를 만들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죠. 하지만 베리워즈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배터리 교환소는 충전소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 상점이나 주유소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정현우 씨가 지도를 펼쳐서 보여주었어요. 빨간 점들이 촘촘히 찍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배터리 교환소가 50개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어디서든 5km 이내에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대체하고 있나요? 박민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희 고객 중 90%가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에서 갈아탄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요가 아니라 기존 수요를 대체한 거죠. 이 말이 핵심이었어요. 탄소 감축은 새로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론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의 오염 제품을 실제로 대체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박민수 씨는 태블릿을 꺼내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이 지역의 휘발유 소비량이 30% 줄었습니다. 저희 오토바이 보급과 정확히 비례하는 수치예요. 이건 강력한 증거였어요. 단순히 전기 오토바이가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저는 현지 운전자들과 직접 이야기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운전자 몇 명을 만나서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꾼 이유가 뭔가요? 돈 때문이에요. 연료비가 정말 많이 절약돼요. 불편한 점은 없나요? 처음엔 배터리 교환이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유하는 것보다 빠르고 편해요. 운전자들의 반응은 일관되게 긍정적이었어요.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 때문에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한 대답이었죠. 오후에는 베리워즈의 감축량 계산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준호 씨가 복잡한 수식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엔에서 제시한 계산 기준보다 더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았어요. 예를 들어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도 모두 포함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서 전기 사용 시에도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산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대비 70%의 탄소를 절약합니다. 저는 계산기로 직접 검산해 보았어요. 결과는 맞았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계산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감축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품었던 의심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것이었는지를요. 사흘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베리워즈의 탄소 감축 성과는 진짜였어요. 아니, 진짜를 넘어서서 예상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왜 그렇게 의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출발하기 전에 베리워즈 사무소를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박민수 대표와 창업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회의실에 앉아서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처음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이게 조작된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박민수 씨와 팀원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익숙합니다라고 박민수 씨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번 들은 반응이거든요. 수십 번이요? 김소영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투자자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까지 처음엔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동남아에서 이런 성과를 낼 리 없다는 거죠. 정현우 씨도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성과라서 의심받았죠.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선입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박민수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닙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오히려 헬레나님처럼 직접 확인하러 오신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서류만으로 판단하려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민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도 문의가 와 있습니다. 내년까지 3개 국가로 확장할 예정이에요. 확장 계획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어요. 이들의 비전은 캄보디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유엔 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요하네스 국장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베리워즈의 탄소 감축 성과는 진짜입니다. 1차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정말인가, 헬레나? 확실한가? 네, 확신합니다. 오히려 보고서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요하네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정식 검토에 들어가겠네. 2차 검토까지 통과하면 공식 승인이야. 유엔 승인 소식이 전해진 지 한 달 후 베리워즈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5만 톤의 탄소 감축량이 공식 등록되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톤당 가격은 보통 15달러에서 30달러 사이입니다. 베리워즈의 15만 톤이면 최소 250만 달러의 가치가 되는 셈이었어요.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탄소가 돈이 되는 순간이군요. 박민수 씨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수익을 다시 현지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탄소 배출권 수익의 절반은 배터리 교환소 확대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현지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수익을 자사 이익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베리워즈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유럽에서도 베리워즈의 탄소 배출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대기업 몇 곳에서 구매 의사를 밝혔어요. 유럽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워서 외부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거래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유엔 기후기구의 공식 채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형 거래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와 이루어졌어요. 5만 톤 규모였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베리워즈는 약속대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 교환소 10곳이 추가로 건설되었어요. 현지 청년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기 오토바이 정비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센터도 만들었어요. 이런 투자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베리워즈를 단순한 외국 회사가 아니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3개월 후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탄소 배출권 거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수가 3,000대로 늘어나 있었어요. 배터리 교환소도 60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교육센터에서 만난 현지 청년 소피아 씨가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전기 오토바이 정비사가 되었어요. 예전엔 이런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베리워즈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탄소 감축이 단순히 환경 보호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요. 베리워즈의 두 번째 탄소 배출권 등록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엔 20만 톤 규모였어요. 사업이 확장되면서 감축량도 함께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관심도 계속 증가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기업들까지 베리워즈의 탄소 배출권 구매를 문의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거래들을 성사시키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만든 변화가 유럽 대기업들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베리워즈의 일관된 철학이었습니다. 수익이 늘어날 때마다 항상 현지 투자를 우선시했어요. 탄소 감축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되도록 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베리워즈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베리워즈 모델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케냐의 교통부 장관이 직접 베리워즈에 협력을 제안한 거였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오토바이 교통이 큰 문제입니다. 환경 오염은 물론 연료비 부담도 심각해요. 베리워즈 모델을 케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문의들을 정리해서 UN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요하네스 국장의 반응은 흥미로웠어요. 헬레나,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야.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어. 국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한국이라는 중진국에서 개발한 모델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리워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UN 기후기구가 공식적으로 베리워즈 모델의 확산을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만약 베리워즈 모델이 동남아 전체로 확산된다면 연간 500만 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중소규모 국가 하나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였어요. UN 본부에서 제 제안을 검토한 결과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름은 지속 가능한 교통혁신 프로젝트였어요. 첫 번째 확산 대상국은 베트남이었습니다. 저는 베리워즈 팀과 함께 하노이를 방문했어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박민수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저희 모델의 핵심은 현지 적응력입니다.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어요. 베트남 교통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보다 전력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어떻게 반영하시겠어요? 정현우 기술이사가 답변했어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력망이 안정적이면 배터리 충전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교환 주기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회의 결과 베트남 정부는 베리워즈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호치민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었어요. 동시에 케냐 프로젝트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케냐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아서 전기 오토바이에 더욱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베리워즈는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확산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도 베리워즈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를린의 도심 지역에서 베리워즈 방식의 전기 스쿠터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자 환경기술 선진국인데 한국 스타트업의 모델을 도입하려고 한다니요. 독일 환경부 담당자 밀러 씨와 화상 회의를 했어요. 헬레나, 베리워즈 모델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기존 전기차의 충전 시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밀러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럽도 전기차 보급에서 충전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베리워즈의 배터리 교환 방식은 이런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프랑스 파리시에서도 베리워즈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는 이미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된 도시인데 배터리 교환 방식을 도입하면 더욱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제가 유럽 각국의 문의를 정리해서 베리워즈에 전달하자 박민수 대표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유럽에서 저희 모델을 원한다고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이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역사적 변화의 현장에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과거에는 항상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진국인 한국에서 개발한 모델을 선진국들이 배우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베리워즈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UN 신기후 프로젝트의 공동 리더로 선임된 것이었어요. 베리워즈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1년 동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베트남, 케냐, 독일, 프랑스를 오가며 각국의 베리워즈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매번 출장을 갈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시 시범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아서 하노이와 다낭으로도 확대되었어요. 케냐에서는 태양광 연계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시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기 스쿠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관광객들과 시민들 모두 배터리 교환의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기술 혁신은 거창한 연구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에서 진정한 혁신이 탄생한다는 걸 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10살짜리 딸 엠마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문득 물어보았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맨날 여행만 다니시잖아요. 저는 딸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탄소 감축이나 기후변화 같은 복잡한 개념을 10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엠마야, 엄마가 정말 신기한 사람들을 만났어. 어떤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온 젊은 사람들인데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 엠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떻게요? 저는 베리워즈 이야기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나쁜 연기를 뿜는 오토바이를 깨끗한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돈도 절약하고 일자리도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 엄마는 그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은 나라로 퍼지도록 돕는 일을 해. 엠마가 진지한 표를 지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오토바이가 올까요? 이미 오고 있어. 베를린에서 시작되었거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요. 엠마가 살아갈 미래를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며칠 후 독일 공영방송에서 베리워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작진이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촬영 당일 기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헬레나님은 처음에 베리워즈를 의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독일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의 혁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엠마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제 친구들이 모두 그 다큐멘터리 봤대요. 엄마가 나와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엠마와 함께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엠마.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야. 베리워즈 사람들도 처음엔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어. 그 순간 저는 베리워즈 이야기가 단순히 기업 성공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베리워즈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변화는 저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현재 베리워즈는 캄보디아, 베트남, 케냐, 독일, 프랑스 5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전기 오토바이 수는 1만 5천 대를 넘어섰어요. 연간 탄소 감축량은 50만 톤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건 파급 효과였습니다. 베리워즈 모델을 벤치마킹한 현지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스타트업이 베리워즈와 유사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혁신의 전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요. 유엔에서도 베리워즈 모델을 공식적인 탄소 감축 방법론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다른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탄소 배출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제가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작은 혁신이 만드는 큰 변화였어요. 연단에 서서 300여 명의 각국 대표들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스타트업을 의심하던 평가관에 불과했거든요. 여러분,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니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의 말이었습니다. 헬레나 박사님, 베리워즈 같은 모델이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케냐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최근에는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리워즈가 나이지리아와 가나에서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아프리카 진출이 본격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수 대표와 화상 통화를 했을 때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헬레나님, 이제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된 기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까지 10개국 진출이 목표입니다. 특히 남미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10개국이라니요. 2년 전 캄보디아 한 곳에서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리워즈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부분에 있었어요.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케냐에서는 베리워즈 교육센터를 졸업한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전기차 정비 회사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전기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베리워즈 모델을 벤치마킹한 독일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엠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그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온 세상에서 유명해졌잖아요. 맞아. 하지만 가장 대단한 건 유명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었다는 거야.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베리워즈 이야기가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독일 정부에서 한국과 기후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베리워즈 성공 사례가 계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독일이 한국의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동등한 파트너가 된 것이었습니다. 독일 환경장관이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베리워즈 사례는 혁신의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국의 창의적 해결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2년 전 캄보디아에서 처음 베리워즈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의심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리워즈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이들이 보여준 것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 문제든 사회 문제든 경제 문제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낼 거예요. 베리워즈 팀이 처음 캄보디아에서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거창한 포부가 아니라 단순히 현지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어요. 그 작은 선의가 결국 전 세계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베리워즈 이야기를 통해 저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다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쌓여 있어요. 어떤 건 아프리카에서, 어떤 건 남미에서, 또 어떤 건 아시아에서 온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또 다른 베리워즈 같은 기적이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중요한 건 각각의 제안서를 편견 없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베리워즈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거든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변화를 알아보는 눈과 지지하는 용기뿐이에요. 베리워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의 청년들이 만든 아이디어 하나가 지구의 탄소를 줄이고 세계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복잡한 시장 속에서 한국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기준이 된 나라가 되었죠. 유엔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한국의 모델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환경 기술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나라가 만든 기적이자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K-혁신의 결정판 아닐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